네, 선생님이 영상 녹화를 끊어서 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5개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원의 방정식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은 15강과 16강에 있는 기본 문제와 표준 문제를 먼저 공부하시면 됩니다. 먼저 중심이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의 방정식은 선생님 이렇게 쉬운 것도 문제 내나요? 당연히 냅니다. 자,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 그랬죠. 따라서 직접 숫자가 주어졌으니까 x 바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의 제곱은 뭐가 되죠? 반지름 4니까 4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4, 4, 16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의 제곱 16. 이게 너네가 틀리지 않거든. 이게 다 맞출 수 있는데 선생님이 댓글 보니까 사실 너무 성의 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음 7번 가겠습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저 원이 점 2,a를 지날 때 모든 a의 값의 합은, 자 여기까지만 물었다면 여러분이 뭐 또 괜찮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근데 앞에서 우리가 직선에서도 1, 2, 3번 하면서 얘기했었죠. 직선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직선 방정식을 구했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을 물어보는 게 바로 시험이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먼저 구하시고 걔가 이 점을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모든 a의 값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름이라고 하는 건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기 때문에 요 점에 요거를 ab라고 둘까요? 그러면 a가 1,4 그리고 b의 좌표가 5,2가 되고요. 이때 원의 중심은 AB의 중점과 같다 그랬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을 테니까 따라서 원의 중심의 X좌표를 구하세요. 그러면 X좌표끼리의 중점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분의 1 플러스 5 그래서 3이 될 거고요. 중심의 Y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역시 얘도 2분의 4 플러스 2 그래서 3이 되죠. 자, 중심의 좌표가 3,3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x-3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고 이때 지나는 한 점 1,4를 대입한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 지금 술술 돼야 돼요. 그래서 x에다가 1 넣어주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 y에다가 1 넣어주면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r의 제곱의 값이 5가 나오죠. 그러면 원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x-3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5다. 이렇게 이제 원방정식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 이 원방정식이 처음 2,a를 지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1을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거든. 2,a를. 그래서 x의 값에 2를 대입해요. 2-3의 제곱 플러스 y의 값에 a-3의 제곱은 5. 따라서 a-3의 제곱은 넣어주면 여기 1이죠. 그러니까 4가 되지. 자, 얘를 푸는 방법 많은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 이렇게 돼요. 여기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게 시험이고 객관식이어서 그래. 이 모든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죠. 이렇게 합을 물어보면 굳이 여러분이 얘를 인수분해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지. 2차 방정식 AX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번 시험에서 얘만 알아도 얘만 알면 9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얘를 풀어서
그때 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개수만 가지고도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게 매직이지 이러면서 우리 2차 방정식에 썼었어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예요. 그러니까 직접 두 근을 구하지도 않고 합과 곱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A의 합이라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이게 A가 미지수니까 A가 근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가 두 개가 나올 텐데 얘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6인 거지. 만약 이러한 모든 A의 곱, A 값들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A분의 C, 그래서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지. 선생님 정말 그런가요? 자, 인수분해를 해서 x-a-1의 제곱, 다시 인수분해 a-1, a-5는 0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a는 1하고 a가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죠. 따라서 주어진 값에서 둘의 합 그랬으니까 둘의 합은 6이 되죠. 둘의 곱은 얼마가 돼? 5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시계값은 이제 선생님이 아마 해설에서는 A라고 안 쓰고 A 대신에 Y 값이라고 생각해서 Y라고 했네. 뭐 어쨌든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어느 때 좋냐면 지금 얘처럼 인수분해가 딱 떨어져서 금방 되면 값 구해서 더하고 곱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하지만 인수분해가 바로 이렇게 정수로 안 떨어질 때가 있잖아. 무리수가 나오고 이럴 때는 굳이 뭐 해를 다 근해 공식 써가지고 구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합과 곱을 이용한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선생님이 여러 개 주고 있거든요. 걔네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설명했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돼. 이 영상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풀이를 뭐 안 들어도 나는 풀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선생님의 시험 문제 내는 그 의중이 어디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다음 8번입니다. 중심이 2,-1에 있고 Y축에 접하는, 그래서 Y축에 접한다 그럼 뭐랑 뭐랑 같다 그랬지? 반지름은 뭐하고 같다? 원의 중심의 무슨 좌표? X 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이제 그림을 그려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엉터리 그림이긴 하겠지만 자 2,-1 중심이 여기 2,-1이고 Y축에 접하는 그랬으니까 Y축에 접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접하면 여기에서 Y축까지가 수직이 될 거고 요 길이는 뭐하고 같아요? 얘의 절대값은 2하고 같다는 거지. 그러므로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x좌표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죠. 당연히 시험 문제 냈습니다. 다음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어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꼭 냅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방정식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뭐하고 뭐는 당연히 구할 줄 알아요.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인데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다 구할 수 있죠. 이제 걔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중심의 일단 이런 문제일 때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죠. 그리고 세 점을 A, B, C라고 놓으면 중심을 P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PA의 길이와 PB의 길이와 PC의 길이는 같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 이 대비 문제 2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문제를 예시를 줄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다른 문제가 아니야. 다 우리가 했던 학습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되나요? 맞아요. 얘만 계속 해두시면 얘의 숫자만 변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 하나 주면 요거 하나 딸랑 풀지 마시고요. 요거가 있다. 그러면 학습지에서 다 뒤져. 그래서 세 점을 주어지고 원의 방정식 구해라 라고 하는 거를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해설지에 여러분은 꼼꼼히 직접 계산합니다 막 이렇게 강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도 막 선생님이 얘기해서 저거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눈으로만 익히시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제곱한 값도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A부터 구하면 A제곱이 되네요. A제곱, 다시 쓸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 PB니까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6의 제곱은 PC니까 A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A 이퀄 B 이퀄 C면 사실은 얘네 세 개를 갖다 하니까 A 이퀄 B, 그리고 나는 요게 A가 간단하잖아. 그래서 A 이퀄 C 이렇게도 해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A와 요거하고 요거가 같다. 요거 1번식으로 할 거야. 1번식으로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이야.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지워지면 12B는 36이니까 결론 B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얘랑 얘랑 안 하고 이거랑 이거랑 할 거야.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근데 그냥 하자. A제곱 마이너스 18이 16이 88이 64 더하기 B의 값이 사실 3이어서 3을 대입해도 되거든. 근데 그냥 했다라고 하면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자, A제곱 A제곱 빵빵 이렇게 지워줬지. 그 다음 B의 값이 3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3을 넣을래. 그러면 16A는 64가 되지. 이거 지워질 테니까. 그래서 A는 얼마가 돼? 4. 그러면 4,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4,3이 되었어요. 따라서 봐.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판질은 몰라요. 아래 제곱이라고 하고, 얘가 위에 있는 원이니까 지나는 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간단한 0,0을 대입하면 16 플러스 9는 R제곱이 돼서 결론 R제곱이 25가 됐으니까 봐. 중심의 좌표는 지금 여러분이 구한 거 요거지. R제곱이 25니까 R은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R제곱의 값과 R의 값을 구별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뭘 묻는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래서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얘네들은 무엇을 이용한다 그랬냐면 원에서 직선까지 거리 D와 원의 무엇을 비교해라? 반지름. 얘는 원의 직선까지 거리 D가 요만큼인 거지.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면 D하고 R에서 R이 더 커요. 한 점에서 만나면 이게 접하는 경우죠. 같아요. D하고 R에서 얘가 더 커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주어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럼 얘 원의 중심의 좌표 얼마예요? 0,0이죠. 반지름은 얼마예요? 1이죠. 그리고 이 0,0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구할 때 이 거리는 어떤 꼴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일반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D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D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므로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제로 넣어 가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반지름 1과 비교해서 누가 더 크다? 반지름이 더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는 크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변 제곱 4는 m제곱 플러스 1.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요. m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죠. 인수분해하면 m 플러스 루트 3, m 마이너스 루트 3은 0보다 크다여서 m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작은 것보다 작고 m은 루트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작은 것보다 작고 2차 부등식 해일풀이 방법이요.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작다라고 하면 가운데, 같다라고 하면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거 먹어 주는 문제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 줬어요. 4x 플러스 2y는 20. 선생님 이렇게 썼는데 공식 잘 모르겠는데 공식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 12번. 아까는 y축에 접하는 이거였는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에요. 자, 지금 2,1을 이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거든요. 2,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다.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어떻게 들어라 그랬어요? 동시에 접하니까 같다 그랬죠. 반지름도 a고 얘가 2,1이니까 1사분면을 지나서 x-a제곱 더하기 y-a제곱은 a제곱. 여기가 지나는 2,1을 지나니까 xy에 2,1을 각각 대입해 주시면 1-a제곱은 a제곱.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 따라서 a-1, a-5는 0이 되니까 a의 값이 1 또는 a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죠. 그래서 1,1과 5,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점 사이 거리 d는 5-1의 제곱이니까 4, 4, 16 더하기 5-1의 제곱 4, 4, 16 그래서 4 루트 2예요. 이렇게 되죠. 얘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이와 같이 a의 값을 구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이때 이 반지름의 길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a의 값이죠. 반지름의 길이의 합 또는 반지름의 길이의 곱이라고 하면 실제로 다 구할 필요 없이 여기서 무엇을 이용해 주면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곱이나 합을 물어보면 무엇을 사용해 주면 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잊지 마세요.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고 이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라고 물어보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길이 D를 구한 다음에 D에다가 뭘 더해주면 R을 더하면 D 더하기 R을 해주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요게 최대가 된다는 거야. 원위의 점이니까 이게 최대값이고요. 최소는 여기에서 뭘 빼준다? R을 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지. D-R을 한 것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어야지 돼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예요? 중심의 좌표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완전제곱꼴로 고쳐주어야지 됩니다. 완전제곱꼴로 고치면 자, 문제에서 완전제곱꼴로 고치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완전제곱꼴은 여러분 충분히 연습했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중심의 좌표가 따라서 마이너스 1,3이 나오죠.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d를 구하겠습니다. d는 루트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 플러스 9 더하기 30이네요. 그러면 5분의 35가 되어서 7이 되죠. 따라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7에다가 반지름의 길이인 4를 더해주면 됩니다. 11.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7에서 빼기 4를 해서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14번입니다. 쌤이 낸다 그랬어요. 사실 다 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요. 다 냈어요. 여기까지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들을 또에게 선물이야. 다 냈어요. 점 마이너스 2,0에서 1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그럼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까지 다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하지 않고 요걸 만족하는 이거든요. 그러면 자,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면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이렇게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찾아서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인 거를 알아요. 그러면 봐요. 얘가 중심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예요.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이라고 하는 점에서 마이너스 2, 0이라고 하는 점에서 마이너스 2, 0에서 이 원의 접선을 그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지나는 점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m이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떤 꼴이냐면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아니까 y-0은 m x-x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은 0이라고 요 식을 는형 일반형으로 고쳐준 다음에 아까 구한 원의 중심의 좌표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m의 절대값이 뭐하고 같아야지 되는 거예요. 접한다니까 원의 반지름인 3하고 같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D를 구해서 D는 R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건 이제 이 조건을 쓸 거라는 거지. 여기에서 접하니까 여기서 D하고 R은 같다 이렇게 놓은 거야. 자, 그 다음 양변에 요거를 곱해주면 절대값 안에서 계산하면 5m 플러스 2는 3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양변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25m 제곱 플러스 20m 플러스 4는 9m 제곱 플러스 9. 따라서 자, 요거 정리해 주니까 16m 제곱 플러스 20m 마이너스 5는 0이야. 바로 이런 거야. 사실 얘는 인수분해하면 앞에서처럼 정수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빨리 안 나와. 이거는 지금 무리수가 나오는 인수분해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한 기울기, 내가 기울기를 m이라고 했는데 m은 여기 두 개 있지. 기울기 합이니까 이때 뭘 이용하는 거야? 맞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앞에서 다 했던 거고요. 선생님이 근과 계수의 관계만 지금 추가로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 합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의 계수 얼마? 16분의 1차항의 계수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요? 약분 4로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기울기 합은 마이너스 4분의 5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울기의 고분이요. 이렇게 된 기울기의 고분이요. 그러면 A분의 C니까 어떻게 돼요? 2차항의 개수 16분의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5예요. 얼마나 좋니? 계산하지 않고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앞에서 했었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Fun is Math 내용. 수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이번 기말고사에 좋은 성적을 얻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노력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